지난 14일 새벽 대리기사로 일하는 60대 아버지가 대전에서 청주까지 가달라는 콜을 받고 대리운전을 하던 중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아드님의 제보입니다. 자, 10년 전부터 대리운전 일을 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제보자는 30대 아들이고 대리운전 일을 하시는 아버지와 이 충북 청주에서 단둘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 생활을 하던 아버지는 오래전에 이혼 후에 어린 남매를 키우면서 자영업을 하시다 약 10년 전부터는 대리운전 일을 병행해 오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던 일을 다 접고 5년 전부터는 이제 대리운전만 하신 건데요. 자, 그러던 지난 14일 새벽 그날도 어김없이 대리운전 일을 하러 나간 아버지는 대전에서 청주까지 가달라는 콜을 받고 손님이 부른 장소까지 이동을 합니다. 아버지는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량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멈췄고 아버지는 차 밖으로 튕겨져 나왔습니다. 이 제보자인 아들은 새벽에 가족의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갔는데 의료진에게 전해 듣기로는 아버지가 차량 밖에서 발견됐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충돌로 아버지가 운전석 밖으로 튕겨져 나간 것 같다 이렇게 전해 오셨습니다. 자, 처음 연락을 받고 우리 아버지가 대리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냈구나. 우리 아버지가 냈구나. 라고 생각하셨답니다. 아드님 얘기 들어보시죠. 이제 처음에는 저희 아버지가 운전을 직접 하신 줄 알았었고 아마 사고가 나서 밖으로 튕겨져 나간 것 같다 전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운전을 하시는데 이 가해자는 폭행이랑 욕설을 멈추지 않고 저희 아버지를 억지로 밖으로 밀어낸 다음에 주행을 하다가 저희 아버지는 그 안전벨트에 몸이 걸려서 돌아가시게 된 그 사실을 듣고 나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펑펑 울었어요, 진짜. 너무 무섭다. 너무 잔인하고 너무 참혹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막 이러면서. 자, 처음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진짜 밝혀진 이 실제 사고 경위가 정말 충격적인데요. 제보자인 아들은 우선 병원으로 이송될 때부터 심정지가 왔고 CPR을 하면서 옮겨졌는데 이미 의식이 없는 코마 상태라고 전해 들었다면서 두개골 뇌 손상 그리고 사지골절로 정말 온전한 데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아까 의료진이 교통사고 과정에서 이제 튕겨 나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루 입원해 계실 때만 해도 사고를 아버지가 낸 줄로만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차가 한 차례 멈췄다가 출발할 때 아버지가 차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와 함께 이 만취 손님에게 폭행을 당해서 차를 세웠다가 음주운전을 막으려고 차에 매달렸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듣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을 알게 됐는데 사고 다음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까지 마친 이후에 알게 된 그날의 진실은 더 끔찍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엔 아버지의 외마디 비명과 술 취한 남성의 거친 욕설 그리고 퍽퍽 폭행을 하는 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요.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폭행에 차를 멈추는 그 모습까지도 이 음성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가 더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자, 만취 승객이 운전 중이던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심지어 운전석 쪽으로 넘어와서 거기서부터 또 완전 정말 운전대를 지가 잡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들과 경찰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 30대 손님은 만취해 있었고 이 피해자께서 운전을 하시는데 욕설과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리기사님께서 차를 세운 거죠. 그랬더니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넘어와서 본인이 운전을 하겠다고 하면서 대리기사를 밖으로 밀어냈어요. 근데 이 대리기사께서 안전벨트에 걸려서 상반신이 밖으로 반 이상 나와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30대 손님 그대로 차를 출발시켰어요. 그러면서 1.5km를 질주했습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가드레일에 부딪히기 전까지 여기저기에 좀 부딪히기도 한 것 같은데 그때 이 아버님께서 좀 많이 다쳤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런 얘기를 듣는 아들의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이 아들께서 머릿속으로 정말 상상을 많이 해봤지만 너무 끔찍하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웠을까 싶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만취한 차주 30대 남성. 갑자기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짓을 했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과속 방지턱에서 울렁?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죠. 블랙박스는 과속 방지턱 그게 좀 들큰거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비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거기가 방지턱이 많아요. 그 도로가.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험하게 해서 그게 방지턱이 이렇게 들큰거리는 게 아니고 넘어가는 게 이렇게 울렁하잖아요. 울렁.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갖고 본 정신이 아닌 거죠. 그 만취라고 보면 됩니다. 처음에는 기억 안 난다 그러다 이제 영상 같은 거 이런 게 보여주고 기억은 뭐 뚜렷이 안 나지만 내가 그런 게 맞다.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역시 뭐 말도 안 되는 이유일 줄은 짐작했지만 역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가 하필이면 방지턱이 좀 자주 나오는 구간이었고 넘을 때마다 울렁거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운전을 뭐 빠르게 했냐? 그냥 계기판에 따르면 정상 주행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된답니다. 설령 정상 주행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셔야 될 이유는 전혀 없죠. 사고가 난 뒤에 이 신고 접수를 하고 경찰에 출동했을 때 어디선가 또 이 차주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혼자 운전을 했다고 막 횡설수설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만취 상태였다는 것이고, 근데 경찰이 보기에 피해자 상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거 뭔가 있다 싶어서 이 경찰에서도 이 가해자를 임의동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 조사 과정의 CCTV가 이게 밝혀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11시간 만에 긴급 체포를 한 겁니다. 저 짓을 해놓고도 집에 갔었군요. 예, 맞습니다. 이 30대 남성은요. 2차 술자리까지만 기억이 나고 이후에는 기억이 안 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블랙박스와 CCTV 등의 이제 증거를 보여주자 뚜렷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그런 게 맞다. 술에 취해서 그런 것 같다면서 그제야 잘못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보자인 아들은 가해자가 범행을 시인하긴 했지만 음주 사실로 인해서 사건이 또 축소되거나 또 처벌이 감경되질 않길 바란다면서 굉장히 반사회적이고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만큼 그 죗값을 정확하게 엄정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또 하셨습니다. 경찰은 30대 남성에 대해서 살인 및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분 고인이 전직 언론인 출신이라니까 참 저는 저 기자다 보니까 더더욱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자,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자에 대해서 살인죄로 지금 살인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정말 네. 이건 살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대롱대롱 매달고 차를 끌고 가면 아무리 취중이라 그래도 네. 운전할 거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면 취준이라고도 할 행동이 있고 못할 행동이 있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운전기사이신 아버님께서는 너무 성실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책임감이 정말 가득해졌던 분 같아요. 왜냐하면 제보자인 아들께서 얘기하시기를 충북 청주에 사는 아버지가 그날 대전까지 가셨던 이유가 궁금해서 동료분께 전화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동료분께서 받자마자 하는 얘기가 그 장거리만 하시는 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이 가족을 먹여 살리셔야 되니까 서울이든 어디든 멀리 가면 조금 더 거리가 좋으니까 무조건 먼 거를 선호하신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억울한 열심히 살아온 가장께서 이렇게 억울하게 사고를 당해서 너무 속상하다라고 전하셨고요. 취객을 상대하는 이 대리 기사님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안전만큼은 보장받았으면 좋겠다고 전하셨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고인이 생전 지갑에 넣고 다니던 아들이 쓴 편지였다고 하네요. 예, 살인입니다. 살인.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 반장에 제보해 주십시오.